수놓는 여인들과 자수의 뒷면.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무렵 우리 가족이 화단에 해바라기가 자라던 집의 옥상방에 새들어 살았을 때 일이다. 아래층 주인집 뒷란으로 돌아가는 모퉁이에 부엌이 딸린 단칸방이 하나 있었는데 다리가 불편한 수놓는 아주머니가 살았다. 학교 갔다 오면 책가방을 내려놓고 단칸방에 자주 놀러갔다. 말수가 적은 아주머니는 윗집 아이가 드나들어도 귀찮아하지 않고 늘 같은 자세로 자수만 놓았다. 크고 기다란 병풍을 한 폭 한 폭 채워가는 동양자수였다. 꽃이 피고 학이 날고 바위와 사슴, 폭포도 있는 풍경들. 나는 그 수틀 아래 들어가 누워있는 게 좋았다. 병풍 한 폭만한 크기의 수틀이니 어린 내가 들어가 똑바로 누우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틀 그림자 아래 들어갔다. 눈앞에 손바닥 두 뼘만큼 올라간 위치에서 바늘이 천을 뚫고 내려오고 다시 수틀 아래로 아주머니 손이 들어와 바늘을 밀면 자수실을 매단 채 또 천을 뚫고 올라갔다. 끊임없는 오르내림. 어느새 꽃이나 잎이나 무늬가 만들어지는 게 신기했었지. 그리고 아깝다고 생각했다. 자수의 뒷면이. 취미가 아닌 생업이었던 만큼 솜씨가 고운 아주머니였으니 그 병풍자수는 앞면이나 뒷면이나 내 눈엔 별 차이가 없었다. 같은 문양, 같은 색깔의 실, 같은 손길이 지나간 흔적. 서로 좌우 반전의 모습이라는 것만 달랐다. 바늘이 내려오면서 나를 찌를 리 없었지만 수틀 아래 누워 약간은 짜릿했다는 것도 기억한다. 중학교 때는 말소리가 조근조근하고 표정이 별로 없는 국사 선생님이 있었다. 3년 내내 동그란 파마 머리를 하고 푸른색 긴 치마를 자주 입었는데 어쩌다 교무실에 심부름하러 가보면 자리에 앉아 뜨개질하는 모습을 보곤 했다. 어느 날 아이들이 말하기를 국사 선생님이 한쪽 다리를 절로 기시는 것 같다고 했다. 나는 못 느꼈었는데. 그제야 수업 종이 울려도 복도를 천천히 슬리퍼 끌듯이 걷고 항상 긴 치마만 입는 선생님을 이해할 수 있었다. 치마를 입은 채 느리게 걸으면 불편한 다리가 크게 티가 나지 않았던 것이다. 시간이 흘러 대학 때는 근처 가게 중에서 레떼라는 카페에 추억이 많았다. 그 주인이 매일 술을 놓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앞머리는 요즘 표현대로라면 뱅 스타일이지만 당시로선 바가지 머리처럼 가지런히 다듬고 긴 뒷머리는 헝겊으로 질끈 묶었다. 색깔이 다양한 앞치마를 즐겨 입고 차를 끓여 내오는 틈틈이 동양자수를 놓았다. 레떼 주인의 전용 탁자는 작업 중인 천과 수틀, 색색의 자수실로 가득했다. 그녀가 수놓는 걸 구경하다 가끔 말을 걸면 대답이 건너왔다. 얼마나 진척됐나 보여주기도 했고. 그때도 나는 여전히 자수의 뒷면이 아까웠다. 이미지의 중첩이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나는 레떼 주인이 다리가 불편했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졸업하고 동기들과 우연히 얘기를 나누다 내 기억이 틀렸다는 걸 알았다. 레떼 주인의 다리는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다들 말했다. 그들 말이 맞을 것이다. 나도 모르게 이미지의 전형에 갇혀 있었음을 깨닫고 혼자 부끄러웠다. 몇 년 뒤 한 번 들렀을 때 레떼 주인은 반가워하며 동양자수로 장인 타이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려주었다. 내 일인 듯 기뻤다. 그녀의 자수는 어린 시절 아랫방 소아마비 아주머니의 자수와는 각고도 달랐다.
하나는 좋아하는 취미를 꾸준히 발전시켜 사회적 타이틀까지 받았고, 하나는 아마도 일감이 적성에 맞긴 했겠지만 바늘을 놓아선 안 되는 생업이었다. 그 단칸방의 어둑하고 따뜻한 공기와 이젠 얼굴이 기억 안 나는 아주머니 앉은 모습, 병풍 수틀과 그 아래 누워 올려다본 무늬의 뒷면 같은 것들이 가끔 그립게 떠오른다. 표구를 끝내면 자수의 뒷면은 영영 가려진다. 좌우 반전의 쌍둥이여도 보이는 건 앞면뿐이고 그게 뒷면의 운명이다. 하지만 나는 자수의 뒷면 같은 사람도 좋다. 사람들은 흔히 그런 말을 한다. 이런 재능을 갖고 있으면서 묻히는 건 너무 아깝다. 이 정도면 남들 앞에 나서도 나무랄 데 없다. 더 재주 없는 사람도 잘 되고 있는데 당신이야말로. 재능을 알아주고 아까워해서 하는 충고이니 고마운 말이다. 또한 부추기는 말이기도 하고. 그렇게 응원을 받아 세상에 나가거나 무대에 오르는 게 적성에 맞는 사람도 있고, 그 재능을 자신과 소수 주변 사람만 같이 향유해도 족한 사람이 있으니 자수의 앞면과 뒷면 같다. 낡은 질문이지만 다시 한번 인생이란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삶이 더 가치 있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결국은 태어난 성정대로 살아가는구나 싶다. 그리고 여전히 나는 가려진 자수의 뒷면을 아까워한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며 뒷면을 똑같이 수놓지 않고서는 앞면도 수놓을 수 없는 것이건만 그 자체로 의미 있다 생각하면서도 뒷면은 여전히 애달프니